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드디어 7번째 불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에 관련된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이런 불황의 어떤 시기, 그리고 불황에서 나타나는 시그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 자산,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원자재와 같은 대체자산들을 어떻게 이 국면에서 활용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약간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 배분에 관련된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자산 배분은 생각보다 되게 쉬운 개념인데, 예를 들면, 중립 포지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서 중간 포지션이 있다고 한다면, 위험을 올렸을 때는 레버리지를 선택하게 되고요. 위험을 떨어뜨리게 되게 되면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레버리지를 올린다는 것은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내가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베팅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좀 두려우니까 현금을 좀 마련해서 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자산 배분이 되겠습니다. 즉 자산 배분을 공격적으로 한다, 레버리지를 올리게 되고, 자산 배분을 보수적으로 한다, 현금을 이제 늘리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자산 배분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공격적인 투자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공격적인 의미로 이 차트는 나스닥 지수에 관련된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 흐름과 레버리지 펀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연두 색깔로 표시됩니다. 요 끝을 모아보게 되면 이제 요렇게 되게 되는데요. 요렇게 기울기가 올라오는 국면에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또 요런 것들이 또 요렇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주가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까만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나스닥 지수인데요. 그러면 요렇게 뭉쳐져 있는 이제 물량만큼이 사실은 시장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들어올리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이게 물량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엄청나게 또 많은 물량들이 시장에서 슈팅을 할 수 있는 또 유동성, 재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 연말 기준에, 그러니까 2022년 연초하고 연말 사이에 보게 되면 지수가 약 나스닥 지수가 16,000에서 17,000 정도 하다가요, 요런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확 빠지면서 요렇게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요거가 요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매도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약 11,000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약 한 50%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을 공격적으로 했다가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사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또 유동성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돈이 좀 빠질 텐데, 지금 약간 빠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럼 요렇게 이제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케이스가 나타났던 것처럼 또 요런 케이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저희가 자산 배분 측면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나스닥의 어떤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다른 자산들 중에서도 나스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유사한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스닥의 예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러면 앞서 드렸던 거는 약 한 40~50%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16,000~7,000이 아니라 15,000~6,000에서 이제 사실 지수가 이제 꼭지를 좀 본 상태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 한 30~40% 정도 손실이 난다라고 한다면 10,000에서 11,000 사이 정도를 보고, 그러니까 지난 저점하고 유사한 수준의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을 좀 늘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산 배분에 있어서 공격적이 아니라 보수적인 이제 입장을 견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뭐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 공공행진을 통해서 경기가 좀 부진할 수 있겠는데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보수적인 현금을 늘리는 형태의 자산 배분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사실 매도를 해서 이렇게 이제 물량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갖다 부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경험들 기준으로, 투자 경험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들어왔던 만큼 나가는구나, 이번에 들어왔던 만큼 나가겠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더 투자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람들이 자산 배분을 공격적이 아니라 현금, 즉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한다는 것은 레버리지를 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레버리지를 줄여야 되는, 레버리지를 매도해야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나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이만큼 들어왔던 것들이 이렇게 매도가 일어나는 순간 어느 정도 손실이 났던 거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이제 사실 거꾸로 생각해서 자산 배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보게 된다고 한다면 요때에 저희가 매도를 했을 때 손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한 40%가 손실이 전체로 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 중에서 절반이라도 줄이게 된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20% 정도 손실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요 한 40% 정도 손실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40% 중에서 절반을 미리 매도한다고 한다면 한 20% 정도만 손실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또 다른 이제 다음번에 또 이런 구간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타났을 때 비중을 또 확대를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절반으로 줄여놨다가 또 절반을 줄인 거를 또 100%로 투자하게 된다면 플러스 40% 정도 성과를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손실을 나고 40% 가까운 이익을 또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산 배분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산 배분을 통해서만 추가적인 성과를 20% 정도 더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산 배분을 잘 하게, 그러니까 방향을 절대적으로 맞추는 것보다 특정 자산을 엄청나게 선택을 잘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이왕이면 손실을 좀 줄였다가 손실을 조금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좀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올리게 되는 구간에 들어가서 좀 레버리지를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성과를 훨씬 더, 그러니까 자산을 선택하는 수고 없이도 성과를 추가적으로 20%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따라서 지금은 자산 배분을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요런 이제 레버리지 펀드들이 매도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미 조금 예시를 드리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기울기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 데이터도 좀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